지난주 4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조작 간첩 사건을 탐사K에서 보도해드렸죠. 이번 조작 간첩 사건 연루자 11명 가운데 10명이 제주 출신일 만큼 유독 조작 간첩 사건에 제주인들이 많이 연루됐습니다. 오늘은 조작 간첩 사건과 4.3 사이의 연결고리를 연구한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조작 간첩 사건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6, 70년대는 물론이고요.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은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조작 간첩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돌파를 했죠. 저는 언론의 행태 중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점이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비록 그 사건이 큰 사건일지언정 이 세상에 오로지 그 사건밖에 없다는 듯이 많은 지명과 방송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묻혀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바로 정권은 그 점을 노려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간첩 사건을 터뜨렸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렸던 것이죠. 위원님께서 4.3 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일간지 신문기자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4.3 관련 취재를 이어오면서 그 기자 입장으로서 조작 간첩 사건에도 관심을 가졌던 배경이 있습니까? 저는 언론사 기자가 할 역할은 거짓을 가려내고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언론인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연히 귀동냥해서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조금씩 취재하고 그 내용을 축적해 오면서 이것이 4.3의 후유증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 범죄 또는 폭행 범죄, 심지어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만 처벌받으면 그로 끝입니다. 끝납니다. 하지만 간첩이라고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친구나 이웃 또는 심지어 친척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른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간첩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을 했겠습니까? 고문에 못 이겨서 너무 고문이 심하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조작 간첩 사건 제일교포 사업가 위장 조작 간첩 사건을 보면 연루자 11명 가운데 10명이 제주 출신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작 간첩 사건에 제주 출신들이 특별히 더 많이 연루된 까닭이 있을까요? 예, 뭔가를 조작하려고 해도 뜬금없이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조작하기는 좀 어렵죠. 대중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러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의 노동자로 일본에 가서 살다가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살고 계신 제일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4.3 사건의 학살을 피해서 피신해 간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는 1980년대까지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돈을 벌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일본에 사는 동안에 조선인인 친지와 또는 지인을 만났을 수도 있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제주 사람들을 조작 간첩으로 엮기에 아주 좋은 소재로 악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가 전국의 1%밖에 안 되는데 제일동포 조작 간첩 사건의 연루자 30%가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이죠. 이 4.3 평화기념관에 조작 간첩 관련된 전시 코너 문안을 직접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작 간첩 사건은 4.3의 후유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 평화기념관에 전시된 다른 패널 문안들은 이미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면서 다 정리해뒀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요약하면 됐죠. 하지만 조작 간첩 사건은 이미
이전에 연구되거나 또는 조사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들을 찾고 문안을 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보면요. 65년도에 도쿄올림픽을 갔다가 돌아왔던 한림읍 명원리 분들이 갑자기 조작간첩단으로 엮여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1971년도에는 김영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제일동포가 지원해준 돈으로 학교 증축비를 썼는데 그것이 북한의 공작금으로 둔갑을 했고요. 77년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제주교육대학교 초대와 이대를 연이어 역임하셨던 김문규 학장님께서 조작 간첩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분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그 고문의 후유증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그 4.3의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뭐 몸에 남은 뭐 후유 장애 상처가 있을 거고 후유증 또 과거에 뭐 승진이나 취업에 제한됐던 연좌제도 후유증이라도 볼 수 네. 있을 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 간첩 사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어떤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조작 간첩 사건이 다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4.3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회복 탄력 4.3의 회복 탈성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끝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도민들께 사과를 한 점 이것이 자신들의 한을 많이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좀 더 4.3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예정이거든요. 네. 여기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핵심 내용은 피해 배상하고 그다음에 군법회의 무효입니다. 피해 배상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4.3 사건 당시에 엉터리 군법회의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던 분들이 6.25 전쟁 때 이승만 정권에서 무차별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지가 무고한데 아직도 전과자의 낙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나는 전과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 이 낙인을 지워달라 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피해 배상과 군법회의 무효화 조항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3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4.3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할까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4.3의 완전한 해결 어떤 겁니까? 저는 완전이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해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피해 배상을 하고 군법회의 무효화 조치를 해서 유족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유령해주는 것 그것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특별법 개정이나 어떤 사과나 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어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돼야 후유증도 극복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짧게 끝으로 도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우리가 4.3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100년, 200년의 역사가 아니라 1000년 동안 이어져 올 그러한 역사인데 특별법 개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좀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법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번씩이나 추모제에 참석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빨리 조치를 할 터이니 국회에서 어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특히 제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분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권, 우리 사회적으로 모두 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